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이가 오늘요,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를 했거든요.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 근데 이 간담회에서 뭐라고 이제 이거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라에 쓸 돈이 없다. 우리나라 국가 재정이 아주 취약하다. 나라에 쓸 돈이 없다. 그러면서 그 밭은 마련돼 있는데, 밭은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서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 참 답답하다. 이런 식으로 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재정이 취약하고 나라에 쓸 돈이 없다. 밭은 충분히 있는데 그 밭, 그러니까 좋은데 쓸 때는 많은데 뿌릴 씨앗이 없으니까 참 이게 답답하다. 밭을 묵히고 있으니. 그러면서 이게 뭘 했냐. 씨앗이 없으면 그러면 이게 옆집에서 씨앗을 한 대 빌려다가 씨앗을 뿌려가지고 수확을 잘해가 이게 나중에 갚아주고도 남기면 도움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건데 이거 빚을 내서라도 저 옆에 이거 한 대박을 빌려와서 빚을 내서라도 씨앗을 뿌려야 된다. 결국에 빚을 내서라도 밭에 씨를 뿌려야 된다. 이 말은 빚 내서라도 이게 써야 될 때는 써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걸 보고 이거 진짜 저는 이 이재명이가 제정신인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자인가, 이런 이제 그 의문이 듭니다. 한마디로 그냥 제가 보기에 아무리 봐도 정신 이상자처럼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버젓이 그냥 그것도 언론 중계하는데 그런 걸 하고 있으면 간담회라고. 자, 우리나라에 쓸 돈이 없다. 그러면서 재정 여력이 취약하고 나라 재정이 취약하다. 쓸 돈이 없다. 이 말은 맞아요. 쓸 돈이 없는 거 맞아. 맞아. 그러면 쓸 돈이 없으면 전락해야 되는 것도 맞아. 그런데 그 다음 근데요. 왜 현금을 13조 이상 살포를 하죠? 현금을요. 왜 13조 이상 막 살포를 합니까? 이게 도움 됩니까? 저는 아직 안 받았지만, 받을 생각도 없지만, 1차 때 15만원씩 뿌린 거, 소비 쿠폰. 그 다음에 또 2차 때 웃기는 게 상위 10% 빼고 10만원 더 준대. 근데 상위 10%는 어떻게 정하죠? 상위 10% 정하는 비용이 몇백억 듭니다. 상위 10% 어떻게 자를 거냐고. 뭐로 자를 거냐고. 근데 잘라가 10% 줄여봤자 10만원 10%안 줘봤자 돈 몇 푼 되지도 않는데 그걸 10%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거냐고. 그 비용이 더 들겠다. 진짜 웃기잖아요. 아니 상위 10% 10만원 더 줘봤자 이게 얼마 차이 난다고. 그 기준 자르려면 이게 쓸데없는 비용, 행정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고. 이게 제정신인 정책입니까? 아니 돈이 이렇게 없다면서 13조를 그냥 뿌리봤자 진짜 삼겹살 한번 묵기도 어려운 이런데 이게 무슨 엄청나게 기업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부채를 확 늘리가 1인당 부채를 40만원 이상 45만원 늘리나면요. 돈 25만원 받으려다가 부채 45만원 떠안는 이런데 최악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 말도 안 되는 대선할 때 왜 호텔에 계약금 10만원 걸어놨고 계약을 취소를 해도 10만원 그런 계약금 가지고 돈이 돌고 돌아서 성수효과. 그래서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데 말도 안 되는 노쇼 호텔에 계약을 취소하면 경제가 산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잖아요. 노쇼 경제학. 그러니까 호텔이든 식당이든 예약만 많이 걸어라 계약금. 나중에 취소해가 계약금 돌려받아도 그 사이 돈이 돌았으니까 경제가 살아난다. 계약 취소해라 계약금 걸고. 이런 게 엉터리 얼치기 좌파 경제 이론 가지고 떠들더니 그게 오늘요 회의에서 그것도 중요한 회의인데 여기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그런 식으로 재정이 취약하고 돈이 없는데 그러면 왜 13조 원의 돈을 퍼주느냐.
더 웃기는 코미디 같은 게 1차 때는 전 국민이 15만 원이야. 근데 2차 때는 상위 10%를 제외하고 10만 원이야. 상위 10% 이게 얼마 한다고. 근데 그거 제외하려면 이게 어떻게 기준 어떤 식으로 할지 그것도 이게 황당하잖아요. 뭐 이게 이런 아무리 탁상공론이라도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첫째 제가 지적하는 문제다. 돈이 없다면서 이게 그 무차별 현금 살포하는 이걸 첫째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그래서 이게 이재명이 오늘 뭐라 했냐. 지금 밭은 있으니까 좋은 이게 밭이 있으니까 씨가 없는데 씨앗이 없는데 그러면 이게 그 빌려서라도 씨앗을 뿌리 가지고 농사를 잘 지 가지고 이게 그 수확을 많이 하면 빌린 씨앗도 갖고 또 이게 그 돈도 우리가 재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경제도 살리는 거 아니냐 이런 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두 번째 이것도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씨앗을 빌려온다는 말은 뭐예요? 바로 이제 부채를 낸다는 거죠. 부채를 내면요. 결국 이 미래 세대, 우리 젊은 세대 약탈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 부채를 뭐 100조를 냈다. 그러면 이게 100조를 제대로 투자를 씨앗을 잘 뿌려가지고 1000조를 벌어서 100조 빚 갚고 그 다음에 900조로 이게 국민 잘 살게 하고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특히 이재명의 실력으로 이재명의 능력으로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좌파 을칙이 무능한 좌파 경제가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결국에 그 미래 세대 돈 100조를 약탈해 오면 100조를 이게 그 은발에 오줌 누듯이 다 날리고 경제는 이게 계속 어려워지면서 미래 세대의 빚만 늘어나는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 역사가 보여주는 진리잖아. 모든 이게 진리를 검증하는 거는 실천, 경험에서부터 이게 찾아봐야 된다. 문재인 때 부채가 100조 이상 늘었는데 왜 지금이 제일 어렵냐? 지금이 통계 작성 이후에 제일 어렵다잖아, 중소기업이. 부도율이 2019년 통계 작성 이후에 제일 어렵다. 지금 자영업자들 물어봐. 코로나 때보다 폐업률이 훨씬 높아. 그러면 이게 코로나 때 뿌렸던 그 수백조는 어디 갔냐? 이 말입니다. 결국 씨앗을 빌려가지고 빚만 짓지 그 뿌린 씨앗이 거둔 게 없단 말이죠. 거둔 게 없다고. 결국에 농사를 잘못 짓거나 정책을 잘못하니까 이게 빌려온 씨앗조차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빚만 지고 더 경제는 어려워진 겁니다. 이게 문재인 때 우리 5년간 그거 아닙니까? 코로나 때 100조 뿌린 그 100조 어디 갔냐고. 빚만 늘었지. 빚만 부채 비율만 잔뜩 늘어났지. 그 왜 지금이 제일 어렵냐고. 그 빌려가지고 몇 배 농사를 잘 짓으면 지금 배불리 먹어야지. 배불리 먹고 왜 지금이 제일 어렵냐고. 다 물어봐.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 지금이 어려우냐, 코로나 때 어려우냐, IMF 때가 어려우냐 다 물어보라고. IMF 때는요 일시 국가 부도이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IMF 때가 오히려 경제 좋았어요. 일시 국가적인 위기였죠. 그건 달러의 부족 일시적인 거고 전체적으로 경제 체력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갈수록 고갈되면서 코로나 때 어려웠죠. 근데 지금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게 왜 그러냐? 빚내가지고 뿌리는 게 굉장히 완전히 포퓰리즘 현금 살포가 제일 이게 안 좋은 정책입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의존성만 가만히 있으면 나라에서 얼마 주겠지 공짜 심리 이 경제하려는 제대로 된 의지만 꺾고 공짜만 바라는 이런 게 잘못된 국민성을 만드는 게 오히려 공짜 현금 살포입니다. 뭐든지 공짜로 주면 공짜에 익숙하면 경제 망합니다. 돈을 10만 원 줘도 10만 원만큼 땀을 흘리고 일한 놈한테 줘야지 왜 공짜로 10만 원 15만 원 뿌리느냐 이 말입니다. 오히려 이게 국민들의 경제하려는 의지만 꺾어놓고 오히려 이게 불러서도 가만히 있으면 나라에서 뭐 주겠지. 나라가 내 먹여 살려 주겠지. 아이 나 빚내가 안 갚으면 나라가 탕감해 주겠지. 이런 게 공짜 의식을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이거 저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오늘 이재명이가 너무나 헛소리를 하니까 하나는요 자기가 이게 그렇게 우리 재정이 취약해서 쓸 돈이 없다 전략해야 된다 떠들면서 말도 안 되는 게 소비 쿠폰 13조를 현금 살포하고 앞으로 이게 또 얼마나 살포할지 뭐 가는 데마다 약속해. 공무원 월급도
야, 공무원, 너 구급 지금 1호봉 235만 원이지. 내가 후년역까지 300만 원 해줄게. 공무원, 내가 300만 원까지 갑자기 한 30 올려줄게.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게 또 어떻게 최저임금도 올려줄게 많이 이러고요. 근데 또 미국에는 떡기고요. 미국에 떡기지 뭐 방위비. 이런 식으로 이게 무능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어렵다고 떠들면서 13조나게 현금 살포하는 이게 이율 배반적인 모순되는 완전히 정신병적인 또라이, 이거는 이게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게 불가능한 이런 정책을 첫째 펴고 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오늘 이재명이가 어렵다 하면서 그러면 그 옆집에서 쌀을 종자를 이게 씨앗을 빌려서라도 심어서 몇 배 재배하게 갚아주고도 먹으면 이게 배불리 먹으면 되지 않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그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이제까지 문재인이나 좌파 정책을 보면 전부 그 빌려온 씨앗 그것만 빚으로 남았지 뿌리가 수확이 없다. 아무 성과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어렵지. 돈 뿌린 거 다 어디 갔냐 말이야. 완전히 뭐 은발이 오줌 누듯이 녹아서 싹 없어지고 아무것도 이게 없고 지금 제일 어려운 상황이다. 이걸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한테 공짜는 없다는 걸 심어줘야 돼요. 공짜 점심은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경제에. 옛날에 선진국들 독일이나 뭐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날 그래.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로 이게 주면요. 공짜를 바라면 그 경제 망합니다. 우리 젊은이든 청년들이든 누구든 땀 흘려서 일한 만큼 내가 이 대가가 온다. 이래야지 이게 모든 걸 성실하게 일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좌파의 공짜, 비가 오면 비를 같이 맞아주는 이걸 안 된단 말이에요. 정청래가 그랬잖아. 강선우 여가부 장관 위로하면서 오빠야, 야 선우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면서 국제위원장 위임할 때 좌파는 비가 오면 같이 이게 비를 맞아준다고. 같이 비만 맞으면 나라 망하지. 계속 다 비 맞아 그냥. 그러면 이게 그냥 그들 나는 거 비만 맞으면 뭐해. 감기 들고 옷 다 젖고. 전부 이게 좌파들은 생산적인 못해. 비가 오면 어떻게든 이게 우산을 만들든 뭔가 이게 생산적인 경제를 해서 비를 안 맞도록 해야지. 그냥 인마들은 무능하니까 좌파들은 비만 오면 비마다 맞는. 우리나라에 그럼 좌파들이 전부 비 맞고 있으라고. 한심한 놈들. 이래가지고 나라 거들난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미래 세대들 정말 이게 부채만 씨앗을 빌려가 빚내가 뿌린다 하니 앞으로 이게 우리 청년 세대들 생각하면 참 가슴이 미어지고 기성세대로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걸 어쩔 수 없잖아. 이재명 찍은 놈들 잘못이지. 전부 이재명 찍은 놈들 손가락 다 잘라야 돼. 지금이라도 그 좌파 정부 이재명 끌어내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